안녕하세요.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 발표할 모던 애잘 7기 김준우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목차 먼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일단 저는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공격의 종류,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공격의 이제 종류에 대한 예방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 Q&A로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미리 좀 떡밥을 깔자면은 제가 이게 사실 저는 이 비전공자인데 여기에 전공으로 하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의 발표는 아마 전공자분들은 뭐 이 정도밖에 준비 안 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비전공자분들 위주로 그러니까 이런 공격 방식이 있고 이렇게 방어하는 방식이 있구나 이 정도의 발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먼저 한번 저희 보안에 대해 의미를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일단 사진을 하나 갖고 왔어요. 아파트 기적의 보안이라고 이렇게 만약에 보안이 저희가 네트워크 보안이 만약에 설정이 돼 있다 하면은 다 할 수 있겠죠? 조합 몇 개 해보면은 다 뚫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사진적 정의의 이제 보안은 무엇인가 하면은 일단은 안전을 유지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네트워크 보안은 뭘까요? 네트워크 보안은 이제 공격 및 데이터 유출로부터 내부의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관행과 기술의 범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자산을 보호하는 것,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는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산을 보호하는 것인데요. 그럼 과연 저희가 이 네트워크 자산은 무엇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네트워크 자산이라는 의미는 이제 데이터, 정보, 저희 개인 정보죠.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정보의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점점.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개인 정보인데 그런 거를 저는 이제 네트워크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보안의 주요 목표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트워크 리소스에 대한 무단 액세스 감지, 그 다음에 진행 중인 사이버 공격과 보안 침해 및 침해를 탐지하고 차단해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증된 사용자가 필요할 때 필요한 네트워크 리소스의 안전하게 액세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읽으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내용이. 근데 보시면은 네트워크 리소스에 대한 무단 액세스 방지,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가 내 개인정보에 들어오려고 하면 당연히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버 공격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뭐 북한이 디도스 공격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걸 일단 탐지를 해야겠죠. 탐지를 하고 막아야겠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주요 목표고요. 마지막은 만약에 이제 내 개인정보인데 제가 접근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인증된 사용자가 필요할 때는 이제 필요한 네트워크 리소스에 안전하게 액세스를 해준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주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공격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제가 좀 5가지로 일단 가져왔습니다. 서비스 거부 공격, 도스라고 하고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디도스, 저희 많이 들어봤죠? 디도스라고 하고 이제 뭐 스캐닝, 스니핑, 스푸핑 이렇게 5가지를 준비해왔습니다. 이 5가지 한번 알아보면서 어떤 공격이고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도스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영어로 하면은 Denial of Service, 서비스 거부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떤 공격인지 설명드리면 이제 특정 네트워크 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마비시키거나 사용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공격 형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제 도스랑 디도스는 사실 종이한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보면은 이제 서비스를 네트워크를 이제 사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격을 해서 청와대가 마비가 됐어요. 예를 들어 그럼 이제 그 서비스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요. 이제 공격 방식은 대상 시스템에 대량의 데이터를 보내요. 어떻게 대량의 데이터를 보내는지는 제가 이따 따로 설명드릴 건데 대량의 데이터를 보내서 이제 네트워크를 또는 시스템을 포화시킵니다. 그럼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받았으니까 얘가 저희가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정상적인 트래픽도 이제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런 상태를 이제 도스 공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더 설명을 붙이자면 이제 대량의 연결 공격을 보내어 리소스를 고갈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새로운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요청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또 새로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상적인 요청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엔 디도스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사실 저희한테 더 익숙한 건 오히려 디도스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진짜 맨날 뉴스 북한 공격하면 맨날 디도스 공격했다 하는데 그럼 디도스가 뭐냐 하면은 Distribute Denial of Service, 그러니까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금은 한 명 이상이나 좀 소수의 이제 PC로 이제 서비스를 공격한 거예요, 서버를.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백만 대, 진짜 엄청나게 많은 PC들을 원격 조종을 해서 이제 웹사이트에 동시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시간 내에 아주 엄청난 요청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 서버도 이제 새로운 연결 요청을 처리하지 못할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원하는 서비스도 당연히 실행이 안 되겠죠? 네,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더 쉽게 알 수 있는데, 일단 먼저는 저희가 이제 제가 공격자라고 치면은 악성 코드를 유포를 해요. 그 다음에 유포 서버에 이제 유포 서버에서 이제 좀비 PC를 만드는 거예요. 좀비 PC들을 감염시켜요. 그럼 이 준비가 된 거예요. 저만의 군대가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격 명령을 전달해요. 그럼 이제 좀비 PC들이 일제히 서버를 공격하겠죠. 그럼 이제 서버가 트랩 너무 많이 받으니까 요청을 얘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다운이 돼버리겠죠. 이런 방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스랑 디도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일단 서비스를 방해해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특정 서비스에 대한 공격으로 이제 정상적인 서비스가 안 되죠. 도스나 디도스나 거부시키는 것이 목적이고요. 트래픽이 증가해요. 트래픽이 증가한다는 거는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요청을 제가 보낸다고 설명드렸잖아요. 도스나 디도스에 이제 과도한 요청을 받으니까 얘가 안 되는 거겠죠. 서비스가 마비되겠죠. 그럼 이제 차이점을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규모라고 일단 나눴는데 도스는 일단 단일 소스 및 몇 대 컴퓨터를 사용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복싱으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1대1로 대결을 한다고 치면 제가 1대1로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디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대5, 1대 막 진짜 셀 수 없는 숫자로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잡성인데요. 이제 단일 소스 또는 소수의 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응이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수백만 대의 PC한테 공격을 받는다 하면은 도대체 나한테 공격을 하는 배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탐지가 상대적으로 어렵겠죠, 도스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격 지속 시간. 이제 일반적으로 도스는 공격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짧은 기간 동안 공격이 이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도스 같은 경우는 대규모 트래픽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이 지속적으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격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공격 방법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추려서 설명드릴 거예요. UDP, ICMP, 플로딩 방식인데요. 대부분 도스, 디도스는 플로딩 방식을 이용하는데 이제 UDP는 연결을 수립하지 않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하고요. 뭐 비연결성을 가지고 있고 좀 속도가 빠르다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ICMP는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제어 메시지를 전송하는 프로토콜. 그래서 그 제어 메시지를 전송하는 프로토콜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격 방식을 보면은 일단 목표를 설정해요. 해커가 나 이 서버 공격해야겠다 목표를 잡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짜 패킷 뭐 아니면 핑을 생성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냅니다. 서버에 셀 수 없이 보내요. 그럼 서버가 일을 받고 정신을 못 차리고 다운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공격이 시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씬 플로딩 방식인데요. 씬 플로딩 방식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3웨이 핸드쉐이크라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그리고 서버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씬을 보내요. 그러면 이제 씬과 에크를 보내고 이제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받았다고 에크를 보내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유튜브를 봤는데 이 설명이 너무 좋더라고요. 씬은 똑똑이에요. 똑똑. 그 다음에 에크는 잘 받았어요. 이렇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서버에 똑똑해요. 그럼 서버가 받았으면 똑똑 잘 받았어요.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저도 마지막에 잘 받았어요 하면은 이제 여기 딱 끊기겠죠. 근데 이제 씬 플로딩 방식은 씬을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페이크 씬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얘가 답을 줘야 되잖아. 나 잘 받았어요? 다 잘 받았어요를 줘야 되는데 씬이 계속 오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리소스 고갈되고 서버가 다운이 되겠죠. 이제 마지막 방법은 HTTP GET 플로딩 방식인데, 이제 HTTP GET 메서드는 특정한 리소스를 가져오도록 요청해요. 그래서 이제 뭐 정상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요청을 많이 안 하겠지만, 이제 비정상적인 이제 해커들은 요청을 많이 보내겠죠. 그럼 당연히 서버가 다운이 되겠죠. 지금 제가 세 가지 경우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 유사해요.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데 얘가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못 받아들여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HTTP가 너무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명이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서버가 다운이 됩니다. 그럼 이제 방어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은, 이제 HTTP 플로딩 방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씩만 갖고 왔는데, 이제 방화벽을 통해 특정 UDP 포트 또는 이제 특정 패턴의 UDP 패킷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ICMP 플로딩 방식의 방어는 이제 응답에 대한 수를 제한해서 일정 시간 동안 특정 IP 주소에서 과다한 이제 트래픽을 하는 걸 이제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C 플로딩 방어에 대한 건데요. 아까 쿠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좀 아까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신에크 똑똑 잘 받았어요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원래는 신 100 로그 Q에 이제 보관을 해요, 씬을. 근데 이제 Q가 뭐냐면요, 선입선출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면은 이제 그 먼저 들어갔던 게 먼저 빠져야 돼요. 근데 그것도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들어가면은 얘가 못 버티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씬 쿠키를 사용하면은 이제 에크가 올 경우 검증을 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값인 경우에만 연결을 형성하고요. 이제 쿠키를 통해 보냄으로써 씬 백로그 Q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터졌던 게 이제 씬 백로그 Q가 가득 차서 터졌던 거잖아요. 근데 이 가득 채우는 공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무적이 아니에요. 디도스 공격을 맞다 보면은 얘도 못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도스 장비를 중간에 설치를 해요. 이렇게 하면은 디도스 장비가 이제 해커가 막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걸러서 이제 서버에 전달을 해줘요. 그러니까 얘도 근데 사실 얘도 무적은 아니겠죠, 당연히.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얘가 좋아요. 더 잘 막아주니까. 네, 이런 방식으로 방어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 HTTP GET 플로딩 방어는 역시 또 방화벽. 방화벽이 진짜 이제 맨날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방화벽이 진짜 중요하다는 느껴요. 맨날 방화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정 IP 주소에 대한 과다한 HTTP GET 요청을 차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정 콘텐츠를 다량으로 요청하는 것이므로 IP마다 콘텐츠 요청 횟수의 인계치를 제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세 번째로 이제 스캐닝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건데요. 이건 포트 스캐닝. 그러니까 이제 포트를 스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버에 열려있는 포트를 찾는 행위인데요. 열려있는 포트를 확인하고 해당 포트의 취약점을 이용해 공격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제가 3핸드 보내드렸죠? 그럼 만약에 저희가 씬을 보내고 씬 에크를 받고 제가 에크를 보냈어요. 그러면은 이 과정을 하면은 해커가 이 포트가 열려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포트의 취약점을 통해서 공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냐? 또 화벽 또 나와요. 이제 허용되지 않은 IP 주소의 포트 스캔을 차단해요.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랜덤 포트를 사용하여서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스니핑. 스니핑은 이제 뜻이 뭐 킁킁거리다 약간 이런 뜻인데요. 쉽게 설명하면은 그 전화 통화를 좀 도청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이렇게 가는데 패킷 교환을 엿듣는 거예요. 이제 패킷을 훔쳐보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수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네트워크 접근을 해요. 네트워크에 접근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드를 설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 발음이 어렵죠. 제가 그래서 적어왔거든요. 저도 어려워가지고 프로미스 큐 어스 모드를 켜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상에 전송되는 모든 패킷을 수신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패킷을 일단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걔네들이 이제 중간에 이제 보내는 패킷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여기서 모드를 정했는데 무차별 모드가 되어 있는데 너무 길어요.
사실 이거 네트워크에 대한 기초가 있어야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킷을 수집하겠죠. 패킷을 다 수집했어요. 있는 그대로 다 수집하고 이제 분석을 해요. 내가 필요한 패킷을 분석을 하겠죠. 필요 없는 거는 버리고 이제 내가 얻고 싶었던 정보를 얻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스니핑은 이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예방법은 암호화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패킷을 얻었어요. 패킷을 잔뜩 받았는데 그 패킷이 잠겨 있으면은 해커가 얻을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리고 이제 VPN, 가설 사설망인데요. 이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안전한 터널로 통해 전송한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핵심은 암호화다. 데이터의 암호화. 그 다음에 스푸핑. 이제 스푸핑은 누군가 것을 훔치거나 모방하다, 속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눠져요. 크게 IP 스푸핑, ARP 스푸핑, 그 다음에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죠. 스푸핑으로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찾아보면은 IP 스푸핑은 이제 공격자가 패킷의 출발지 IP 주소를 가짜로 설정하여 공격 대상을 속이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디 이제 전송을 한다고 돼 있잖아. 패킷을 전송한다. 우리 아까 많이 본 것 같죠? 도스 공격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ARP 스푸핑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공격자가 네트워크상에 자신의 맥 주소를 가장하여 다른 장비의 통신을 가로채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A, B가 통신을 해야 돼요. 근데 A, B가 통신을 해야 되는데 맥 주소를 TT로 알려주는 거예요. 얘가 맥 주소가 TT예요. 그러면은 A가 얘한테 전달을 하겠죠? 그럼 얘가 정보를 보고 얘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고, 아니 얘가 정보를 교묘하게 수정해서 다시 보낼 수도 있겠죠. 이런 거를 ARP 스푸핑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메인 네임 스푸핑 뭐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음악을 조작하여 다른 악성 웹사이트로 리다이렉션 하는 기술. 이제 어려운데 예시를 들어보자면, 예전에 뉴스에 한때 가짜 네이버 사이트, 가짜 뭐 금융 사이트 이런 게 유행했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피싱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만약에 가짜 거기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입력하면 그 개인정보가 다 해커에게 넘어가는 거겠죠.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 방법은 IP 스푸핑 같은 경우는 패킷 필터링, 패킷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 등의 조건으로 통신을 허가하거나 거부해서 막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RP 스푸핑은 이제 뭐 정적 ARP 테이블을 이용한다 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차이점을 제가 좀 찾아왔는데, 이제 수동으로 관리가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관리자가 IP 주소에 해당하는 맥 주소를 수동으로 입력해요. 그러니까 이제 테이블에 네트워크에 등록된 기기 외에는 ARP 테이블에 등록되지 않아 스푸핑 공격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겠죠. 동적은 이제 근데 그게 되거든요. 수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DNS 스푸핑은 DNS 서버의 보안 강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겠죠. 이걸 강화하면 사실 뭐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명언을 하나 가져왔어요. 정보 바다에서 나에게 이거 떠다니는 뭐하는 신경 써라. 여러분도 아실 만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한번 맞춰보실 분이 계실까요? 빌 게이츠?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만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유명해서 나중에 명언을 했다. 그걸로 남기겠습니다. 근데 저도 빌 게이츠 명언 당연히 갖고 왔어요. 우리에게 보안은 뭐 최우선 사항이다. 생활을 관리하고 사람들 연락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점점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사회가 정보화 시대가 되고 정보가 점점 넘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정보를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안을 신경 쓰냐, 이게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자지만 개발자들 입장에서도 저희가 만약 개인정보를 소중히 하지 않는다면 저희 시스템을 누가 믿고 써주겠어요? 저희 웹을. 그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보안이다. 그래서 이 명언을 가져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